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 해당 내용은 금도세 관련 내용과 그 다음에 이믹스 관련된 소식과 그 다음으로 FTX 자본관계와 단체별 코멘트 내용과 시향 내용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정부의 코인과세 2년 유예 방침 유지, 국회 합의 불발 때는 내년부터 세금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1월 때 다 갔기 때문에 12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3년에서 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출을 했으니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명확한 시점은 12월 10일 이전 때까지 통과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12월 10일 때까지 해도 만약에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일 이후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세금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 레포트 발행했던 게 세계 최초로 상장법인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과연 위법에 가까울까 아니면 혁신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야 될까 인데 국제적으로는 일단은 법령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행위인 것 같다 라고 자본시장 연구원이 냈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왔던 또 배경은 이제 가장 핫한 위믹스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위메이드와 닥사와 지금 주장이 서로 팽배하죠. 상장 폐지로 인해서 더욱더 공정위에 지금 제소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위메이드 측과 닥사 측의 주장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닥사 측 주장에서도 위메이드를 상폐할 그런 게 하고 싶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코인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쪽에 누군가는 살려고 하니까 거래 수수료를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리스트가 코인 리스트가 더 많으면 나한테 남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를 제거를 하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 다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이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입니다. 근데 3반기 때 루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간담회 때도 금감 원장 와가지고 한번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그때 한마디 또 했었기 때문에 거의 그 간담회에서도 국회의원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 한 번 더 했죠. 왜냐? 이번에 법 가이드라인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FTX 사태로 한 번 더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이 닥사 측에서는 입장이 내 속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보는 눈이 많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감사원이나 나머지 있었던 금감원장이나 법무부 쪽에 모니터링을 너무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거래소 라이센스도 박탈될 것 같다 보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속된 마음과 진실된 내용은 약간의 괴리가 형성이 된다. 그 다음으로 슈카 월드형이 이번에 위믹스 내용을 좀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중에 아마 슈카 월드형이 이번에 콘텐츠 또 편집된 내용이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주된 내용은 공시 없는 매각, 위메이드 건물 내용, 그 다음에 유통량 공시, 규제와 시스템 이비, 위믹스 상장 폐지, 암호화폐는 특별한가, 이믹스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슈카월드 형님의 콘텐츠는 투자입니다. 근데 투자인데 이 투자 내용에서 여러 가지 역사도 다루고 이제 과학 내용도 다루긴 하지만 주된 내용은 이제 투자죠. 근데 기본으로 초보 투자자분들도 슈카월드 형님 거는 무조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인식이 그냥 나락을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락을 갔다라고 해도 저는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몇 배 벌었다고 하면 또 귀가 팔랑팔랑해서 분명 자금 들고 여기에다가 거래소에다가 넣어주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층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반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래도 코인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에 따른 내용인데, 저도 이거는 뭐 어떻게 실드를 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추천하기에도 그렇고요. 그냥 누군가가 한테 이걸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라고 같이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의 그릇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을 하고 준비를 해도 깨지는 판인데, 교육을 받지 않는 그 환경에서 일단 돈을 자기가 감당하지 않을 만큼의 있는 액수를 먼저 집어넣고 깨진 뒤에 공부를 하든지, 깨진 뒤에 그제서야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래도 코인 하는 게 맞아?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장 사람들 빼놓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이번 영상 보면서 저는 저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또 다른 글들이 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좀 중점된 내용입니다. 네. 자, 락업 물량이 락업이 되면서 모판이 새로 발행해서 코인 대부업체에다가 코인 담보 맡겨놓고 자금을 받은 후에 안 갚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업체는 말 그대로 이믹스 매도를 칠 거고, 이 물량은 위매에 대해 매도 친 게 아니니 락업 물량은 그대로이니 내가 유통시킨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완전 물을 본 거다.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 냅둘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래소 유통 보유분도 시총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비밀 유통이 되면 그 물량도 나중에 거래소로 들어와서 매도를 칠 거니 1차적인 피해자는 거래소가 되고 2차적인 피해자는 홀더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부분을 역으로 인용을 하고 역으로 배신을 때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지금 녹화 찍고 있는 그 시점에서 위메이드가 장중에 또 14%, 그러니까 하한가 한번 맞고요. 여기 보이시죠? 하한가 한번 맞고 한 번 더 떨어진 겁니다. 예. 하한가 30%죠? 30% 한 번 때려 맞고 그 다음에 14.85% 한 번 더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건 왜 클레이튼 거는 주목이 안 되냐? 보면은 지금 러그풀 했던 건 클레이튼이고, 그 다음에 무공시 매도도 클레이튼 했는데, 클레이튼 사건은 이번 사태로 또 묻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취약계층 청년기금 두나무 넥스트 스태퍼즈 자산 형성 지원 참가자 모집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은 좋아요.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돈 많이 버는 만큼 거래소도 사회적으로 기여하려고 하는 행동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이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조건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투자자에 있는 피해 교육을 먼저 우선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 피해자에서도 회생 불가능한 사람에 있는 사전적 지원 단계를 먼저 해 주어야 그 사람이 이 코인에 따른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냐면 앞에 있는 이런 대형 유튜버 분들이 코인하지 마세요 라는 걸 반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려깎기 하는 건데, 업비트 쪽에서는 요즘 뭐 시장이 안 좋다고 홍보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코이너는 그래도 광고라도 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 보면 두나무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카지노에 중독이 되면, 물론 이게 이제 코인이 도박성은 아니지만 비율을 적절하게 해서, 왜냐면 코인 공부를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자금을 태웠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와 유사하다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 것 뿐이지 도박성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부분 그쪽에서도 사전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FTX 내용을 보게 되면 FTX 자본관계 관련 단체별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솔라나 랩스 H자산 없고 앱토스 보관 중에 앱토스 랩스 자산 없고 수익 자산의 전부 현금 및 국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FTX는 연관 없다. 아발란체 FTX H 자산은 0.02%이고 니어 프로토콜 FTX의 보유 자산 없고 레이어 제로가 FTX 알라베다 지분 모두 환매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메이플 파이낸스 FTT 9월 프로토콜 상환 완료 자본 익스포저 제한적이다. 이쪽도 조금 피해가 있을 거고 서클, 테더, 재무관계 전혀 없다. 바이낸스 1700만 개 FTT 보유를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FTT 알라베다 FTX 재산적 관련 없고 자산 USD로 보유를 하고 있다. 크라켄 FTX 거래소에서 9,000 FTT 보유 중이고 비트맥스 FTT 노출된 자본 존재하지 않고 데리빗 위험 포지션 전혀 없고 크립토닷컴 예치금이 조금 있지만 사업적 리스크가 없다라고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콰이어 캐피탈 글로벌 성장 펀드 FTX 비중의 3%이다 라고 했고요. 멀티코인 캐피탈 운영 자산은 10% FTX 예치가 되어져 있으니 충격이 좀 있을 거고 폴리체인 캐피탈 FTX FTT 투자한 적이 없다. GSR 자본 익스포저는 존재를 하지만 리스크 호연 범위라고 했지만 충격이 좀 있을 거고 엠버그룹 FTX 일부 자금 보유 사업 지장 없는 수준 영향이 있을 거고 코인쉐어스 익스포저 3,030만 달러 순자산의 11% 상장 매우 영향 클 거고 실버게이트 캐피탈 FTT 토큰 미보유 자본 익스포저 없다 라고 했지만 지금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갤럭시 디지털 7,700만 달러 자본 익스포저 회수 불능 타격 크고요. 컨버랜드 FTX 네 보유자금 없다. 디지털X 호주 블록체인 펀드 디지털X 약 100만 달러 상당의 FTT 토큰 청산 일부 조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 티처스 연금 플랜이 FTX 9,500만 달러 투자 순자산 0.05% 밖에 불과한다. 윈터 뮤트 자금 일부 잔존하다.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생상품 관련 1.75억 달러 규모의 잔존한다. 그래서 타격이 크죠. 로빈후드 그리고 엘살바도르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시황을 보게 되면 미국이 2년 만에 쉐보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 재개가 승인이 나왔고요. 러시아 원유 대체재 찾는 기업 신규 공급처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합작벤처 수개월 내 하루 생산량 최대 2배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트위터 내용은 신규 가입 하루 만에 200만 명이 넘었다. 트위터 2.0이 공개가 됐는데 암호화 DM, 장문 트윗, 지불 기능 등을 추가할 것인데 지불 기능은 이제 지갑에 따른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토지 이야기도 최근에 또 올라와서 그런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미국의 국가안보 이유로 중국의 통신기기 자국 내 판매 전면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마크 인베스트먼트 수석 시장 전략가가 성장이 둔화되고 내년 1분기, 2분기 접어들면서 짧거나 얕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대조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이고 연착륙은 어려울지더라도 내년에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닐 것 같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내년에 얼만큼 침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반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대비보다는.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 이걸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호라이즌 포트폴리오 관리 책임자가 올해 투자자들은 몇 번씩 연준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움직이고 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거나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지거나 금융 안정성이 향상되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하고 연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그러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긴축 기조에 변경할 것이 생각보다는 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매우 불안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내에 좀 이슈가 좀 많죠. 그래서 국내에서 던지는 물량만 좀 많이 있지 않게 바라겠는데, 요즘 뭐 코인에 부정적으로 다뤘던 유튜버 분들도 꽤 많고 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시작했으면, 특히나 고인물이신 분들은 시작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고요. 그나마 좀 좋은 소식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법의 테두리가 없다라는 건 상한선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한선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10배든 100배든 200배든 300배든 뭐 3만배든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위에 상한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판인 건 충분히 알지만 내가 그만큼 수익성을 단기간 빨리 보려고 한다고 하면 이보다 좋은 건 없다. 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만큼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이제 규제화된 상품의 다양화와 확장성, 이거 빼놓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이런 무법지대에서 충분한 수익률이 나왔던 것도 법적인 테두리가 아직은 좀 덜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때 17년도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얼마나 보수적으로 바뀐 거 아신가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포인트가 걔네들 선물 레버리지 비중도 원래 100배, 200배 넘었는데 걔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들 보면 대부분 레버리지가 15에서 20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냥 기존에 있는 선물 거래소만큼 맞춰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레버리지를 20배 쓸 수 이상은 못 쓰게끔 했으니 당연히 그 다음에 법정인 테두리 안에서도 디파이의 레버리지, 전체 선물 규모의 레버리지,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거품이 좀 더 많이 낄 수 있지만 그 낄 수 있는 그 수익성이 이제 적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더 희망은 남아져 있다. 단 세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